패키지 이름은요, edu.java.variable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6번. src 폴더 밑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edu.java.variable 6번 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패키지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클래스. 이번에는 패키지 밑에서 변수 이름은 variable main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variable main 6번이라고 하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finish 하시면 됩니다. 문자 타입 캐릭터. 자, 문자 타입을 다루기 전에 용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를 숫자 코드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해요. 문자를 숫자에 매핑시키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코드 값을 보고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에 M이라고 영문자를 사용하죠. A라고 하는 영문자를 사용하죠. I라고 하는 영문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0과 1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M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A라고 하는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코드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국가 표준, 전 세계 표준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니코드 16이라고 하는 표준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나중에 나온 유니코드 8이라고 하는 표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니코드 16보다는 유니코드 8이 표준으로 조금 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맥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유니코드 8이라고 하는 UTF-8이라고 하는 그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유니코드 8이 만들어지기 전에 2바이트를 가지고 문자들을 저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1바이트만 가지고 문자를 저장했었어요.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을까요? 512개. 2의 8승. 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자가 512개 훨씬 넘을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거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영어 알파벳, 숫자, 몇 가지 특수기호들만 있으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매핑시킬 때 숫자를 1바이트, 숫자에 매핑을 시켰던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문자가 늘어났던 거예요. 아, 그럼 우리 2바이트 사용하자. 아까 2바이트가 65,536개였었어요. 그죠? 이거면 전 세계의 모든 글자가 다 표현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중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몇만 자의 그 문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UTF-16 가지고도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문자에 매핑되는 숫자 코드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표준이 뭐냐면 유니코드 8, UTF-8이라고 하는 그 코드 체계가 나왔는데 얘는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바이트부터 3바이트까지. 그러니까 최대 3바이트까지를 사용을 해요. 최대 3바이트까지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작게 저장할 때는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작게 저장할 때는 1바이트만 사용하기도 하고
2바이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저장하기도 하고 3바이트를 가지고 문자를 저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문자 하나마다 숫자 하나씩을 매핑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바는 유니코드 16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거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문자랑 코드 값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랑 코드 값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바는 문자를 저장할 때 문자를 유니코드 16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UTF-16이라고 해요. UTF-16 이것도 표준이에요. 유니코드 16 표준의 코드 값. 이 코드 값은 그러니까 정수인 거예요. 정수. 코드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문자를 저장할 때에는 변수를 선언할 때 캐릭터 줄여가지고 CHAR이라고 하고요. 영문자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영문자를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는 A라고 하는 문자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어볼게요. 문자 캐릭터 A를 변수 C에 할당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문자 A를 변수 C에 할당한다. 다시 얘기하면 변수 C에 저장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문자 A를 변수에 저장한다. 그리고 변수는 캐릭터 타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A라고 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값. 이 유니코드 값이 2바이트 정수인 거예요. 정수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에 약속되어져 있는 2바이트 정수가 있을 거예요. 2바이트 유니코드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인코딩인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 C를 출력해 주세요. 변수 C에 들어가 있는 거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출력이 될까요? 변수 C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A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변수 C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저장할 때는 정수가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A라고 보이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바이트 정수 다시 얘기해서 유니코드 값을 문자로 거기에 숫자에 매핑되어 있는 문자가 있을 테니까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만 디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 용어에서.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에 표준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숫자를 메모리에다 저장해주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읽어드려도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려도 여전히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수를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정수만 봐서는 유니코드 값만 봐서는
문자 A인지 문자 B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어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뭐만 생각하면 돼요? 문자를 뭘로만 묶어준다? 작은 따옴표로만 묶어준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문자 하나는 뭘로 감싼다? 작은 따옴표로 감싼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변수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A라고 하는 문자를 변수에 저장하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출력하고 그냥 딱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코딩이니 디코딩이니 그런 어려운 내용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할 때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감싼다. 그리고 변수 선언은 타입을 뭐라고 한다? 캐릭터 줄여가지고 CHAR. 이게 약속된 키워드. int라고 하는 게 인티저를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인티저를 줄여가지고 int라고 변수를 쓴 거예요. 변수를 쓴 거고 영어로 캐릭터가 문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줄여가지고 차라고 하는 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게 정수를 저장하는 특별한 종류의 타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수를 저장하는 특별한 타입이다. 왜? 저장하는 게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에 매핑되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C2라고 할게요. C2. C 더하기 1 이렇게 할게요. C 더하기 1. 에러 나죠? 이건 에러 나요. 자, 이런 코드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제가 캐릭터가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수를 저장하는 거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사용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에러 내용을 볼게요. 타입이 미스매치래요. 타입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캐릭터와 오른쪽에 계산된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계산된 결과가 뭐예요? int예요. int를 캐릭터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더하기가 int래요. 캐릭터와 1은 int겠죠, 당연히. 숫자 1은 당연히 int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바이트 더하기 2바이트와 4바이트를 더하기 하기 위해서 자바는 연습장 몇 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연습장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우리는 결과를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전체 더하기를 하고 나서 그 결과 자체를 캐릭터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강제 형변환. 명시적인 형변환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C2를 출력을 해볼게요. C2를 출력을 해보세요. B예요, B. 당연하겠지만 이 코드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A, B, C, D에다가 숫자를 다 하나씩 매핑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A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라고 숫자를 매핑을 시켰다. 그러면 B라고 하는 문자에 갑자기 100이라고 숫자를 매핑을 시켰을까요? 순서대로 65 다음에는 66이라고 숫자를 매핑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만약에 A가 1이다 그러면 B가 2라고 매핑을 시켰을 거고 C는 3이라고 매핑을 시켰을 거라면 순서대로 매핑을 시켰겠죠. 그렇죠. 알파벳 순서와 기역 다음에는 니은이 나오고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오게끔 숫자를 매핑을 시켰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코드 값을 하나만 더 증가시키면 A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자가 된다는 얘기는 A 다음에 있는 문자는 B고 B 다음에 있는 문자는 C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를 정수 타입의 특별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책의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저자는 정수 타입에는 바이트, 숏, 인트, 롱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자 타입을 별도의 타입으로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저자들도 있고 바이트, 숏, 인트, 롱과 캐릭터 타입까지를 정수 타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수 타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더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환이 가능해요. 형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도 뭐죠? 그게 숫자 타입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숫자 타입으로. 그러니까 문자도 숫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자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에 매핑되어 있는 숫자, 코드를 저장하는 거다. 숫자를 저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A라고 하는 거에는 숫자가 뭔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문자 A의 유니코드 값을 보시기 위해서는 정수 자체로 출력하면 되겠죠. 정수 자체로 출력하면 돼요.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C라고 A가 저장되어 있는 거는 C에 저장되어 있죠. C를 그냥 출력하지 마시고요. C를 출력을 하실 때 변환을 해서 출력하는 인트로 변환해서 출력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2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숏을 써도 돼요. 정수 타입으로 전환 후 출력을 하시면 전환 후에 출력을 하시면 아까 제가 A가 65라고 말씀드렸죠. A가 65예요. 코드 값이. A가 65. 그럼 B는 66. 알파벳 몇 글자인가요? 26글자인가요? 더하기 26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25를 해야 되나? 24글자인가요? X, 24. X, Y, Z.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5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그게 A, B, C, D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코드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아, 컴퓨터가 문자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이진수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문자 하나를 이렇게 다루면 문자 열은 어떻게 될까요? 문자 열은 문자들의 집합이잖아요. 문자 열은 문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0과 1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 열입니다. 문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의 유니코드 값을 0과 1로 그 메모리 바이트에 저장하는 게 그게 문자 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연산자까지는 못할 것 같고 데이터 타입까지만 딱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까지 했습니다. 캐릭터까지 했고요. 20분이니까요. 한 35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